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5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폭스바겐 이야기입니다. 폭스바겐의 슈퍼카 브랜드 바로 부가티를 크로아티아 전기차 기업인 리막에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 최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모빌 보의 인터뷰에서요, 이 전기 하이퍼카 제조업체 리막 오토빌리와 부가티는 기술적 측면에서 최고의 적합성을 보인다며 상반기 초 그룹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두 회사의 협상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칸은요, 소식통을 인용해 폭스바겐의 부가티를 리막 오토빌리에 매각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부가티를 매각하는 대가로 리막의 지분 15.5%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모셔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셔널 얘기했죠. 바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차와 그 다음에 액티브라는 합작사가 만든 헵티 그룹이 회사라는 합작사 만든 이 모셔널이라는 그룹이요. 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시험 주행에서 여러 대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로 교차로 비보호 방향 전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있는 혼잡 통행을 포함한 상황 등에서 안전한 주행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입증받았다고 하고요. 이번 모셔널의 시험 주행은 안전한 무인 주행차 주행을 위한 업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인데요. 모셔널은 수년에 걸친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혁신, 150만 마일의 사전 시험, 수십만 명의 인력이 투입돼 10만 시간 이상 2년 동안의 자체 안전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셔널은 이 독립적인 글로벌 시험 인증 기관 TUV SUD로부터요. 업계 최고의 모셔널이 운전석을 비워둔 상태 4레벨 레벨 4의 자율주행 안정성을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11월에는요. 미국 네바다 주로부터 일반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셔널은 작년부터요. 사실 미국 자동차 공유업체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무인 자율 자동차 기술의 사용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이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으로 넘어가서 또 자율주행차를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자율주행 기술이 또 적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루시드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전기차 회사인데요. 최근 루시드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이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라 해도 루시드는 루시드 에어의 고객 배송 올 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안내를 해왔으냐요. 배송이 하반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 9월에 루시드 에어를 공개했을 때 올 봄부터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기본형 투어링, 그 다음에 그랜드 투어링, 드림 에디션 총 4가지 모델로 판매가 되는데요. 이 중 드림 에디션 올 봄, 그랜드 투어링이 올해 중반, 투어링이 올해 후반, 기본형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어의 판매 일정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 모터스의 COA 피터 로린슨요, 미국의 CNBC와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한 거 부지런히 실행해 우리의 기술력을 생산에 옮기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생산 체계가 아직도 구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초에 11월 달 초에 이 루시드 AMP-1의 1단계 건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착공에 들어간 지 4년 만인데요. 이게 2016년 11월 달에 사실 8천억 원 가량의 투자에 착공에 들어갔으나 자금 등 부족 등으로 두 차례나 중단하다가 2019년 12월에 건설 작업을 재개, 1년 만에 지난 12월에 1단계 건설 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사실 생산량에서 연간 3만 대 전기차를 생산하고 향후 증축을 통해 4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1단계 생산 라인이 완료되자마자 시범 가동에 들어가려고 예상을 하고 있어 계획을 플랜을 잡았다가 이제 또 생산 체계가 구축 작업이 더뎌지면서 결국 판매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루시드 에어는요, 루시드가 포뮬러 2 머신용 배터리 팩을 개발하면서 쌓아온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루시드는요, 포뮬러 2 레이스의 배터리 기술 독점 공급사입니다. 그래서 머신에 탑재하는 배터리 팩을 설계하고요, 제조하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 에어는 배터리 팩이 5kW 이상의 에너지 공간을 갖춘 22개의 모듈로 구성돼 용량이 113kWh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압도요 924V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충 시에는 517마일 832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5배 더 긴 거고요. 테슬라 모델 S보다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연기가 됐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죠.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폭스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애플의 아이폰 위탁 제조사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전기차 제조사의 스피커에 전기차 생산에 나서겠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폭스콘과 피스컨은 연간 25만 대의 전기차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협력은 피스컨과 전기차 설계를 폭스콘이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피스컨은요, 미국 LA에 있는 전기차 업체로 2016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2023년 4분기부터 피스커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라 하고요. 첫 생산에 들어가는 전기차 모델은 피스커의 두 번째 전기차 모델로 가격은 4만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지금 북미, 유럽, 중국, 인도 등의 글로벌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 21일 날 올 4분기 경량 전기차 자동차 두 종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완성차 업체의 단순 하청을 바라나며 폭스콘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폭스콘이 애플을 알파카를 생산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현재 알다시피 현대차, 닛산 협의를 했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고, 또 폭스콘은 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달 지리와의 합작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푸조 이야기입니다. 푸조가요 드디어 10년 만에 브랜드
상징하는 사자 로고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실 이 푸조의 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 행사에서 신규 로고와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사실 푸조는 1850년부터 사자 로고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푸조 최초의 공장이 설립된 프랑스 벨브루 지역에서 상징적인 동물이었던 사자를 150년이 지난 현재 자신감과 본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푸조의 상징적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공개한 11번째 로고는요.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변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자가 앞발을 들고 있는 모습은 웅장한 사자의 얼굴로 입체적인 형태는 평면적으로 바뀌어 디지털 테너를 비롯해 다양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브랜드의 영광스러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조는요 신규 로고를 전환점을 삼아 브랜드의 고급화를 가속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 제로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이 맞이하는 혁명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로고는요 올해 공개된 뉴 푸조 308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 하고요. 또 로고 외에도 전시장과 홈페이지, 온라인 채널 을 통해서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 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아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류 이유 추가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